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요일인 29일 전날 검찰청사 주변에서 열렸던 이른바 촛불 문화제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윤 총장이 출입기자단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총장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하게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이 입장문에서 이것이 뜻하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 사안의 현안의 핵심인 조국의 수사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국조차도 꺼내지 않고 있지만 이 입장문의 핵심 메시지는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수사하겠다 하는 것이 그 중심 내용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검찰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 또 그 우호 세력으로부터 많은 경고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검찰총장이나 또는 그 부서의 책임자들은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다른 형식을 통해서 뭐 뜻이 잘못 전달됐다, 와전됐다 하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앞으로 뭐 열심히 하겠다 또는 충실하게 뜻에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안, 즉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떠한 침묵도 하지 않고 아부성말로 충성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국민과 국회의 뜻을 따라 차질 없이 개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법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조국에 대한 수사는 변함없이 진행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는 지금 법조인들과 검찰 주변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를 받아든 문재인 정권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부인인 정경심 씨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있은 뒤에 문 대통령이 짧은 유감을 표시했을 때도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인권을 존중하고 또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또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식으로 발표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헌법 정신에 입각한다. 그리고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한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하겠다. 이 말의 핵심은 바로 조국에 대한 수사를 똑바로 하겠다 하는 것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아무리 검찰청사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고 뭐 언론들이 선동해서 또 그 주변 세력들이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정치 검찰이다, 보복 수사를 한다, 뭐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은 조국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하게 하겠다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언급했던 개혁, 즉 인권이나 비사실 공표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대로 하겠다 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과거 어떠한 검찰총장 또는 장관들 그룹에서도 이런 대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정말 멘붕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메시지만 보면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권력 누수 현상이 지금 온 것이다. 말하자면 레임덕이 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은 이미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자신의 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 타협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조국 수사는 지금 국민의 눈높이나 지금 정치 논리로 따지보면 이거는 조국 수사는 정치 논리가 좌우의 논리가 아닌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닌 인륜의 문제고 상식의 문제고 법치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국에 대한 수사는 국민들이 반드시 제대로 해서 이 나라의 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거기에 부응하겠다 하는 것이 이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의 수사는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윤석열 검찰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그 추종 세력들은 이 검찰을 공격하는 것을 조금 더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있은 후에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변인 등은 여전히 윤석열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에 대한 집권 세력의 이러한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수사를 고삐를 더 바짝 재겠다 하는 입장이어서 이 집권 세력이 갖는 뭐 배신감이라 그럴까 그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우리 윤석열 검사 하면서 집권 여당에게도 또 집권 세력에게도 비리가 있으면 엄중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검찰에게 말하자면 입에 발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검찰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멘붕이 온 거죠. 그렇게 할 줄 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당황해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인사들은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뭐 유시민, 조정래, 공지영 뭐 이런 작가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동원을 해서 지금 조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 또는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하는 말들로 윤석열 검찰을 공격하고 있지만 이 말을 곧대로 듣는 사람이 또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은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는 것이죠. 유시민이라는 본인 스스로 뭐 의용지식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 장관을 넘어서 대통령과 맞대결하는 양상까지 왔는데 검찰이 총칼을 안 들었지만 위헌적인 쿠데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은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하루하루가 개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조국이 수사를 받고 사법 처리되는 것이 바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거꾸로 조국이 하루하루 이러한 압박을 받으면서 또는 그 검찰이나 또는 우파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 개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정말 유체 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 정권에게 퇴진하라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삭발을 하고 있고 또 어제는 고교연합이라는 단체에서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삭발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전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퇴진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구현된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력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정의고 자기들이 개혁을 하는데 검찰이 거기에 저항하고 있고 반발하고 있다 하는 프레임으로 이 상황을 호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회 숫자를 부풀려서 많은 사람이 왔다고 하고, 또 그 자리가 이미 축제를 했던, 서초구에 축제를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선점이 된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조국을 옹호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규탄하는 자리라고 이렇게 왜곡 선동을 해도 국민들은 속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미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몇만 명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전문가들의 관측에 의해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 같으면 이러한 사실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즉 언론이 보도하고 선동하는 대로 우리 국민들은 그대로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렇게 수긍을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이제 다시는 속지 않는다 하면서 이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상당수 정보들이 글러져 오고 또 잘못된 정보들은 고쳐져 오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 정보의 적합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과 불과 3년 전과 다른 현상들입니다. 3년 전에는 일방적으로 당했지만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걷어내고 국민들에게 참다운 진실들을 전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는 쏟고 있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검찰은 정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지금 위안을 삼고 있고, 또 이 그런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까지도,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수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일본의 동경 지방검찰청 특수부가 과거 1976년도에 다나카 전 수상을 뇌물 혐의로 구속했을 때 바로 검찰개혁이 완성이 됐고 독립이 완성이 됐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검찰도 이렇게 거듭 태어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 국민들은 검찰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여기에 저항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검찰이 저항하고 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이 정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전쟁은 머지않아 곧 국민의 승리로 끝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바른 길로, 개혁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지난 토요일날 서초동에 있었던 상황처럼 특정 정파, 그 좌파 세력들이 지지자들만 꽉 모여 있고 그 반대 목소리로서 방어해주는 목소리가 없다면, 그래서 언론과 정권이 계속해서 검찰에게 압박하고 경고하고, 그래서 검찰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계속해서 검찰이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 지금 같은 수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만 바라보고 간다 하는 건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신념은 바로 국민들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검찰을 지켜내야 합니다. 검찰이 더 이상 외롭거나 혼자라거나 또는 정권의 압박에서부터 검찰이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절망감을 갖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검찰을 지켜줘야 합니다. 이제 검찰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집권당도 아닙니다. 여론도 아닙니다. 오로지 검찰을 지키는 것이 법치고 또 자유를 지키고 그것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을 검찰이 알고 또 국민들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국민 여러분을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님! 여러분의 마음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